네, 드디어 고려가 세워지고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의의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지도를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려가 있고요. 그 주변에 뭐 어떤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네,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번 시간에는 고려와 주변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지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고려 주변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과 포함해서 좀 더 자세히 주변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가 있습니다. 자, 중국에는 당나라가 있죠. 자, 당나라. 한반도 삼국통일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최강 국가 당나라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하고 있었냐? 이미 통일신라 때 강력한 당나라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왕건이 궁예를 내쫓고 고려를 세울 때쯤에서 멸망했습니다. 아하, 이 거대한 나라 끊임없는 그 주변 이민족들의 침략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각 국경에 절도사라는 직책을 두고 군사를 지니게 했어요. 이 당나라는 너무 땅이 크니까 이 절도사를 두고 군사를 지니게 했는데요. 이렇게 국정지역에 절도사를 두었습니다. 뭔가 비슷한 느낌, 뭔가 선생님하고 배웠던 비슷한 거 있지 않나요? 호족, 고려시대 신라 말기의 호족.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절도사들은요, 한 지방의 지배권과 군사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자 당나라에 충성을 하지 않게 되었죠. 아, 통일신라 말기와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막장 상황에서도 당나라 지배층은 정신을 못 차리고 사치와 향락을 즐겼죠. 그 결과 당연히 난이 일어납니다. 그 난이 뭐냐? 황소의 난이에요. 이 황소가 아닙니다. 사람 이름인데 쉽게 말하면 농민이에요. 통일신라 말기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으로 나라가 망한 만큼 이후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오죠. 각지에 난립했던 절도사들이 전부 나라를 세우고요. 자신들을 황제라고 부르는 난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황제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각 절도사들이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된 혼란기, 이 시기를 5대 10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5대 10국 시대. 자, 연도 있고요. 후당, 후주, 기나라, 종나라, 남평초, 오월, 민, 남한, 흥왕. 이 중국에 엄청나게 쪼개진 많은 이런 나라. 중국의 이런 혼란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클 수 있는 기회이지요. 옛날에 삼국시대 때처럼 5호 16국 시대처럼 이렇게 기회를 이용한 세력이 있었어요. 이용한 바로 누굴까요? 느낌이 오나요? 거란입니다. 바로 거란은 우리나라 말로 부르는 말이고요. 키탄이라고 자기 스스로는 불렀어요. 키탄. 자, 원래 중국의 북방에 살던 유목민족이죠. 유목민족인 만큼 나라를 세우지는 못하고 여기저기서 살았었는데 이쪽 쯤에 거란이 살았습니다. 뭐 어떨 때는 살던 장소가 고구려인으로서도 살았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당나라인으로서도 살았고 발해인으로도 많이 살고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907년 그러니까 궁예와 견훤이 한참 싸우던 때에 야율아복이라는 족장이 거란 전체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유라보기가 세운 이 거란은 북중국을 침략하고요. 점점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란이 발해까지 멸망시켰죠. 점점점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거란이 아니라 요라는 나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야유라 보기는 스스로 황제에 올랐죠. 자, 거란은 이제 어떤 나라로 변신했습니까? 요 나라입니다. 이때가 바로 거란의 전성시대죠. 자, 가만히 요가 이렇게 커지는 세력을 보고만 있을 중국이 아니죠. 이런 건방진 소리를 누가 하는 거야? 바로 이 몸 후주의 장군이었던 조광윤입니다.
자, 뭐 옛날에 있던 주나라의 후손이다 해서 후주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도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 후주의 왕이 있을 때 등극한 황제가 너무 어려서 강해지기 시작한 요 나라와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후주의 황제는 이 사람에게 황제를 넘기고요. 나라의 이름을 송나라로 바꿨습니다. 후주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송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선 거란을 상대하려면 지금의 분할된 중국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중국 통일 작업에 착수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나라를 정리해갔고요. 중국을 통일하게 됐죠. 물론 북중국은 아직 거란, 요 나라의 세력에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송나라로 통합이 됐죠. 자, 그 위쪽에는 여진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여진을 봅시다. 여진 옛날 이름으로는 음루, 숙신, 뭐 말갈족 뭐 이렇게도 불렸는데요. 여진, 말갈족 여러분들 한 번씩 수업 시간에 들어봤던 이름이죠. 옛날 고조선 뭐 부여, 뭐 고구려 발해에 있던 민족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후손들이 여기저기 뭐 퍼져서 살고 있지만요. 어쨌든 여진은 지금의 러시아와 중국의 경계 연해주 지방에 주로 살고 있었어요. 이 지방은 발해가 거란에게 망한 이후에 별다른 국가가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워낙에 척박한 땅이기도 해서요. 여진은 이 지역에서 뭐 그럭저럭 유목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뭐 야인처럼 야인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뭐 그 후손들이 뭐 중국, 러시아, 한국 여기저기에 퍼져 살았습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건 이 다음의 일이지만 이 여진도 굉장히 나중에 큰 역할을 하게 되니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당시, 자, 이제 송나라, 중국은 송나라가 통일을 했고요. 위쪽에는 북중국 쪽에는 요나라, 그 더 러시아 쪽에는 여진, 그리고 고려가 세워졌고요. 일본이 있던 시대입니다. 자, 이게 고려 초기, 중기의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고려는 외국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배워보고자 해요. 자, 우선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게, 자, 이 두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가장 컸던 나라. 우선 둘 다 당나라의 땅에 세워진 나라인데다가 거란, 요 나라는 걸핏하면 중국을 침략했었던 나라이고 이 둘의 사이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렇겠죠. 중국은 요 나라를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요 나라, 이제 거란에서는 송나라는 힘도 없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겠죠. 일반적으로는 군사력은 기마 민족인 요 나라가 더 강했지만 풍부한 농업 생산력 그리고 높은 문화 수준, 그 많은 인구가 있던 송나라를 집어삼킬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진은 아직 나라도 없고 땅도 척박하고 아직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그리고 또 일본이야 아직 이때 당시에는 참 수준이 굉장히 좀 낮았어요. 섬나라다 보니까 선진화된 약간 뭔가 발전된 문화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았죠. 자, 이 두 나라가 인구도 상당하고 농업 생산도 있고 문화 수준도 높고 군사력도 꽤 강했던 요 나라와 송나라. 자, 이 제3국, 이 고려에게 추파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송나라와 요 나라가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 고려죠. 자, 요 나라도 우리 고려에게 친하게 지내요 하고 송나라도 우리 고려에게 친하게 지내요 라고 합니다. 자, 송나라는 요 나라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고려가 꼭 필요했죠. 뒤에서 요 나라를 압박하면 요 나라도 굉장히 힘들 테니까. 그리고 요 나라는 요 나라대로 양쪽에 적을 두고 싸울 수가 없는 노릇이죠. 송나라 하나도 비슷비슷한데 고려가 만약에 자신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고려와의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구려가 아니라 고려의 국력을 따져보면 요 나라에 이어서 2등 정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송나라는 당나라 말기에 군사력이 좀 약화됐거든요. 경제력으로는 송나라의 뒤를 이어 2등이었지요.
요나 송나라 입장에서는 반드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우리 고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킹메이커 역할을 하던 고려인데요. 자, 고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선 문화가 발달하고 고려와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던 송나라와는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교류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고려인의 모습, 청명상하도의 일부입니다. 자, 송의 도읍에 드나들던 고려인의 모습이 그림에 나타나 있죠. 이것을 통해서 고려와 송나라가 서로 교류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고려 스스로 형제국으로 여기던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해서는 끝까지 덕대시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별로 요나라는 친하게 지내요 했지만 우리 고려는 요나라를 안 좋게 생각했죠.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훈요 10조, 선생님하고 지난 시간에 디딤 영상에서 배웠던 거란을 본받지 말 것이라는 부분과 민부교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요나라하고 고려는 서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사신 30명을 보내고요. 사신이 두어 명만 보내는 게 보통인데 사신이 몇십 명씩 보낸다는 건 신하국이 군주국에게 보낼 때나 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요나라가 얼마나 고려에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극진하게 대해주었는지 알려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선물로 귀한 낙타 50마리도 보내주기도 했었어요. 자, 왕건은 사신 30명을 모조리 유배 보내고 낙타 50마리를 모두 다리 밑에 메어서 굶겨 죽였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게 만부교 사건인데요. 그만큼 고려는 요나라를 적대시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짓까지 했는데도 요나라는 고려에게 굽히고 들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고려가 요나라 사신을 받을 때 신하국이 군주에게 하는 예의인 북면이 아니라 주인이 손님을 받는 예인 서면을 냈고요. 요나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송나라한테는 잘 했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자, 고려 사신은 송나라에 가서 국빈 대우를 받았는데 송나라에서 주는 물건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고려에 필요한 물건을 송나라한테 강제로 뜯어가는 수준이었다는 게 송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아끼는 물건을 고려 사신이 고려 왕 주려고 가져가겠다 해도 뭐라 못하는 처지였다고 하네요. 그래도 송나라 역시 고려의 우대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겠죠. 왜? 마음에 안 들어 혹시나 요나라가 침입해 왔을 때 고려가 없다면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려가 혹시 또 요나라랑 친해져 버리면 송나라의 역할은 송나라의 멸망은 눈 보듯 눈 감듯 뻔히 보이는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당시 고려는 자신의 위치를 잘 이용해서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자, 송나라의 유명한 시인인 소동파가 고려 사신의 횡포에 분개해서 고려를 멀리하자고 상소까지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고려와 그 주변 나라들의 관계, 특히 요나라 그리고 송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추가로 어떤 무역을 했는지, 그리고 여진 일본과는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 선생님하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디딤 영상 내용을 잘 기억해서 핵심 단어 10개를 꼭 써오기 바랍니다.